우리가 있는 이 강남에 테헤란밸리가 창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전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높은 건물 임대료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테헤란밸리가 이곳에 입지할 때에는 그 건물 임대료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대가 상승을 하고 따라서 건물 임대료가 상승을 했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전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다시 그 원래 아주 쌌던 그 건물 임대료가 그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도 다시 또 오르고 또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을 이제 하는 곳이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이제 분당 이런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밤잠 자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해서 창의 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더라도 그 수익을 누가 가지냐면 건물 주인이 고스란히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왕이 정해가는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재산권의 대상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생산물이지 사람이 만들지 않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의 사용료인 토지 임대료 지대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지주가 그것을 독차지하는 것, 건물주가 그것을 독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좌파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우파에서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소득에 대해서 사회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지 지주가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그 막대한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수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우파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희년토지법의 관점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년법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 우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땅에 소풍 와서 언젠가는 이제 이곳을 떠날 그런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서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의 세대는 영원한 땅에서 잠시 왔다가 그 소풍을 마치면 다시 잠시 후에 떠나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땅을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사유제야말로 반성경적이고 이것이 모든 불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이 문제를 명쾌하게 논증을 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가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25년 동안 사반세기 동안 러시아의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이 지대 공유, 토지 개혁 정책이 실현되는 걸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 있는 톨스토이 주자들에게 전파되고 나중에 바로 순원이 손문이라고 하죠. 반청혁명을 일으켜 실패해서 잠시 영국에 망명했을 때
톨스토이 주자들을 통해서 헨리 조지의 이 토지개혁 사상을 접하고 그래서 자기의 중국의 건국 철학으로 삼민주의를 제시할 때 그 중에 아주 핵심 이 민생주의인데 민생주의를 평균 집권을 그 핵심으로 해서 제시를 합니다. 평등한 토지권, 토지평등권을 민생주의에 담고 그것을 이제 바로 대만이 그 헌법에 그것을 명시하면서 대만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까지 이어져서 손문과 그 국민당과 함께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서 같이 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 강령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바로 점진적인 토지 국유화와 현재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집가세법을 통해서 즉 토지가치세법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해 간다. 이것을 이제 명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방 공간에서 이런 중도파는 설 자리가 없었고 극저와 극우에 의해서 암살되거나 제거됐고 그러다가 이제 60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그 뜻은 뭐겠는가? 저는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의 이 고통스러운 자본주의와 북한의 그 실패한 사회주의 양 체제를 동시에 개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바로 희년 체제고 그 기초는 지대를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가 총액은 약 6천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1년간 토지 사용료는 약 200조 원으로 연간 20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농지의 지대에는 얼마 안 되고 도시 상공용지의 지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연간 200조 원의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 200조 원을 환수를 할 때 자연스럽게 약 한 40조 원 정도가 이중과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감안하면 160조 원을 추가 증세하는 게 됩니다. 그럼 160조 원의 지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먼저 그 중에 10조 원을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10조 원을 복지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10조 원은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철거민과 주거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공급하는데 약 1억 원이 소요가 되니까 10조 원이면은 연간 10만 호를 공급할 수가 있고 기존에 연간 10만 호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만 호를 더하면 연간 20만 호씩 공급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만 해내면 공공 부분에서 이 주거 세입자의 문제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가 아주 많이 낮아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민들이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0조 가운데 10조를 통일 비용으로 준비하고 적립하고 사용을 해서 북한의 낙후한 경제를 개발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 통일의 핵심은 마음이 하나됨, 심령의 일치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의 경제 격차가 최소화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남쪽이 기꺼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지대에서 그 10조 원을 해마다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0조 가운데 10조 원을 ODA, 공적 개발 원조 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극빈 지역을 위해서 한국이 이것을 기여를 하게 된다면 정말 한국은 전 세계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에 더해서 10조 원을 추가로 내게 되면 약 한 11조, 12조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로 하면 가장 많은 액수를 내는 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 극빈 지역에서 기아와 빈곤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수치이고 기독교, 교회의 수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계 지대 공유 차원에서 200조 가운데 10조 원을 그렇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160조 가운데 이렇게 10조 원씩 4개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120조가 남는데 그 120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960만 원 약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롭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통일한국의 체제를 희년체제로 내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실패한 사회주의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자본주의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 인류 문명 앞에 통일 코리아가 정말 위대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셨습니다.